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도 도무지 손이 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날들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식이 오히려 무기력과 게으름을 더 키우는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3가지 강력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같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기부여와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을 때 분비됩니다. 그러나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어 동기부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통한 게으름 극복은 다음 4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번은 즉각적인 보상 구조 만들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작은 성취감과 보상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방법은 25분간 집중해서 일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4번의 포모도로 세션 후에는 15분에서 30분간 긴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25분간 집중하는 동안 도파민이 분비되고 휴식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유지됩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타이머를 설정하여 25분간 집중하세요. 그 후 휴식 시간에는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식히세요. 이러한 짧은 휴식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2번은 중간 목표 설정 및 시각화입니다. 최종 목표를 여러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세요. 이를 통해 매 단계마다 도달할 때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를 여러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를 완료할 때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거나 캘린더에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내로 10kg 감량하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매주 2.5kg씩 감량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기록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3번은 정기적인 자기 보상입니다.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이러한 자기 보상 시스템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계획한 모든 일을 완료하면 주말에 특별한 활동을 즐기는 등의 보상을 설정합니다. 한 달간 꾸준히 운동을 했다면 자신에게 새로운 운동복이나 운동 장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금전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여 더 긍정적이고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준비할 때 나는 발표를 잘할 수 있다. 청중은 내 발표를 좋아할 것이다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긍정적인 문장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를 통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실제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방법들을 통해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실행력을 유지해보세요. 게으름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2번째 방법은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여 뇌와 몸을 재충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뭔가 게으르고 무기력해서 일을 미룰 때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하게 될까요? 스마트폰, 유튜브, 웹서핑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무기력과 게으름과 무슨 상관일까요?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를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바로 정보 수집 본능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는 본능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를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부르죠. 원시시대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어디에 독초가 있고
어디에 적대 부족이 살고 맹수들은 주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아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수집이 본능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정보 수집 본능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열면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 소셜미디어 피드, 뉴스 기사 등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려는 본능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공부를 길게 하면 피곤한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뇌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오락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뇌가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넷플릭스, 웹툰,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쉬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이러한 정보의 홍수를 차단하고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이내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세요.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정기적인 디지털 휴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휴식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 독서, 산책, 명상 등 디지털 기기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즐기세요. 3번은 디지털 디톡스 주말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동안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 주말을 실천해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뇌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휴식과 일의 균형 잡기입니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할 때는 완전히 휴식하세요. 포모도로 기법처럼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생산성을 높이세요. 일과 중간중간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며 뇌를 쉬게 하고 휴식 시간 동안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뇌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감정을 활용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보다는 감정이 행동을 더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행동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보기와 다르게 강력한 방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정을 활용한 상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과거의 즐거운 기억 떠올리기. 과거에 했던 활동 중에서 특히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하고 나서 느꼈던 상쾌함과 기분 좋은 에너지를 기억해보세요. 그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2번, 과거의 아쉬운 순간 상기하기. 기회를 놓쳐서 후회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건너뛰고 나서 하루 종일 찌뿌드드했던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그 아쉬움과 후회를 다시 느끼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3번, 미래의 기쁨 상상하기. 앞으로 그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마쳤을 때의 성취감과 활력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상쾌한 기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것을 기대해보세요. 4번, 미래의 후회 상상하기.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를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운동을 미루고 나서 느낄 무기력함과 실망감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경험하며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결심을 다져보세요. 이 4가지 상황을 머릿속에서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글로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감정이 더욱 생동감 있게 다가와 행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감정을 자극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행동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해보세요. 이를 통해 어떤 감정이 자신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계획할 때 그동안 운동을 했던 즐거운 기억과 운동을 미뤘던 후회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느낄 기쁨과 운동을 미뤄서 느낄 아쉬움을 상상하며 마음속의 동기부여의 불씨를 지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활용한 상상력 기법을 통해 행동의 뇌를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도 곧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하는 3가지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조정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며 감정을 활용한 상상력 기법을 통해 행동을 촉진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뇌와 생각하는 뇌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